유재수 감찰을 무마했느냐, 청와대에 보이지 않는 손이 누구이냐,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조국 전 장관이 백오누를 지목했습니다. 외압! 밖으로부터, 민정수석실 밖으로부터 유재수를 구하려는 구명 외압이 있었다라고 조국 전 장관이 얘기한 거예요. 유재수에 대해 민정수석실 외부로부터 구명 시도가 있었다. 조 전 장관이 이렇게 술술 진술을 했어요. 김경수, 윤건영 등이 구명 운동을 해왔고 결국 감찰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이름까지 다 됐죠, 조국 전 장관이. 김경수 지사, 윤건영 실장 등이 민정수석실 바깥에 있는 분들이 자꾸 나한테 유재수 하지 마라, 유재수 하지 마라 라고 구명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찰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이 외압을 나에게 누가 전달을 했냐? 그 진원지로 백원호 비서관을 조국 전 장관은 꼽았습니다. 이들의 연락을 받아서 나에게 전달한 당사자는 백원호다. 결국 감찰 중단은 내가 했지만 백원호의 의견을 수용한 결과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까지만 하더라도 첩보 조사 결과 비위 첩보 자체 근거가 약해서 내가 그냥 뭐 판단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본인의 진술까지 뒤집으면서 김경수, 윤건영, 백원우가 사실상 결정을 한 거다. 무마를 시킨 거다라고 진술을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조 전 장관의 진술. 김배윤 박사님. 네. 야, 결국은 이게 말이에요. 그런 명언 있지 않습니까? 진실은 어떠한 거짓말로도 숨길 수 없다. 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이다.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본인 가족에 관련된 수사를 할 때는 묵비권을 강하게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번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본인이 입을 닫게 됐을 경우에 모든 사람들이 조국 전 수석이 지시한 일이다라고 조국 전 수석을 향하고 있으니 모든 책임을 혼자 떠안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정무적 판단 등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지명했고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지목한 것을 넘어서서 여기에 대한 구명 시도를 했던 여러 사람들, 네. 특히 김경수 지사 등에 대한 여러 얘기들까지 함께 조국 전 장관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 이것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조국 전 장관이 피해갈 수 있겠느냐라고 한다면 그런 가능성보다는 조국 전 장관 역시 민정수석의 최고 책임자로서 감찰 무마 결정을 했던 책임을 묻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독박은 안 쓰겠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상황과 더불어서 함께 김경수 지사 등 구명운동을 같이 했던 사람들까지도 다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수사선상 그리고 앞으로 사법적 재판대에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거죠. 자, 이 문제는요. 청와대에 계셨던 분에게 바로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 있었으니까 김 전 장관님께서 민정수석실에서 비밀리에 하는 특별 감찰에 대해서 왜 경남지사가 전화해서 그 유재수 감찰하지 말라라고 외부에서 조 전 장관의 말대로라면 구명 외압을 했는지 이거 이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윤건영 실장은 민정수석실 바깥에 있는 청와대 참모인데 왜 구명 외압을 한 건지 그리고 백원우 전 비서관이 이들의 의견을 모아서 본인의 상급자인 수석에게 그거 하지 말라.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청와대 내에서? 일단 청와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저는 이제 대변인으로 재직할 때 속속들이 다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브리핑을 하니까. 그럼요. 그런데 가장 접근하기 힘든 곳이 뭐냐면 민정수석실 업무입니다. 그 정도로? 예, 민정수석실 업무는 무슨 일을 하는지가 밝혀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민정수석실의 주요 행동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야지 밝혀지면은 그거 자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목 정도만이라든지 또는 결과에 대해서 별도로 공개적인 회의에서 보고를 하는 게 아니라 민정수석실의 경우는 대통령과 독대를 가장 많이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렇게 돼야지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또 친인척도 관리 감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니 청와대 사람도 아니고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있던 사람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도 저렇게 다 알 수가 있었나. 그거 자체부터가 유재수라는 사람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저기 경남에 있는 경남지사도 알고 있었잖아요. 그거부터가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네, 그런데다가 두 번째는 전화를 한 사람 자체가 민정수석실 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고 소위 힘은 센 실세들이라는 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윤건영, 김경수, 백원우. 그렇습니다. 그 3인방 하면 그 세 사람의 뜻으로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누구의 뜻으로 받아들일까요? 대통령의 뜻이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은
어쨌든 직급 순위로 얘기를 하면은 백원우는 조국 수석 밑에 있는 사람인데 그냥 아랫사람의 의견이니까 내가 참고하겠다라고 판단을 한 게 아니라 왜 압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네. 압력은 밑에서부터 위로 누른다고 압력이 생기질 않아요. 압력은 위에서부터 밑을 눌려야지 압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위로부터의 그런 힘이라는 거를 조국 수석이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국이 드디어 입을 열기 시작했다. 네. 왜냐하면 가족과의 관계에서는 서로 입을 맞출 수도 있고 또 서로 이해관계를 누릴 수도 있는데 이 상황에서는 입을 맞출 수도 없고 백원우가 빠져나가는 듯한 모습을 이미 보였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조국이 물어보니까 의견만 전달했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이렇게 조국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하면 안 되겠다. 내가 어느 정도 진실은 얘기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조국 전 장관의 발언의 뉘앙스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지난해 12월만 하더라도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첩보를 조사를 한 결과 그 비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보았습니다. 저희 민정수석실 안에서 금융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쪽이 민정비서관실입니다. 그래서 민정비서관실의 책임자인 백원우 비서관에게 금융위에게 통지하라고 제가 지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거는 프라이버시 문제라고 예, 생각합니다. 자. 예. 백원우에게 내가 지시했다라고 지난해 12월만 해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1년 만에 말을 바꾼 겁니다. 백원우, 김경수, 윤건영이 하도 그래서 내가 감찰을 무마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입니다. 자, 검찰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검찰은 법적 책임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유재수 비위를 파악했음에도 감찰 중단 후 사표만 받는 재량권 넘어섰다 판단한 거죠. 직권남용 혐의를 조국 수석에게 적용할 예정. 그리고 구명운동 외압 후 감찰이 무마됐다면 이것은 청탁으로 검찰 내에서는 판단한다는 겁니다. 청탁금지법 부정청탁으로 분류한다는 거죠. 청탁금지법 적용 검토. 결국 검찰은 직권남용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등으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는 전망도 나왔는데 김광선 변호사님, 청탁금지법도 새로 나왔네요 오늘. 청탁금지법이 딱 저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명확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검찰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징계 등 각종 처분에 관해서 법령에 위반했는데 이를 감경이나 면제받도록 할 행위를 이제 부정청탁으로 분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민정수석실은 감경이나 면제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 아니에요. 단지 이제 면제라는 저 의미 자체를 좀 넓게 해석하면 민정수석실에서 면제받을 수 있도록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다든가 징계 의뢰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부정청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저 부분은 적용법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고민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감찰의 대상이 되고 그다음에 수사의 대상이 되면 그 감찰을 하는 담당자 또는 수사하는 담당자의 어떤 줄을 긋기 위해서 누구나 아무튼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죠. 그런데 아마 본인 그 유재수 전 시장 같은 경우에도 자기의 감찰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에서 수사 의뢰되면 구속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감찰만 받는다 하더라도 결국 징계를 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특히 이제 노무현 정부 때부터 계속 그 여러 정치인들과 어울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동원해서라도 어떻게든 이제 무마하려고 하는 네. 그런 노력은 뭐 당연히 본인이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 윤건영 실장이랄지 김경수 지사 이제 그 당시엔 지사가 아니었습니다. 전화가 많이 왔겠죠. 그러면 왔는데 이 전화를 받고 나서 계속적으로 감찰을 해야 한다랄지 아니면 감찰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범죄 혐의가 드러나서 이 부분을 수사를 의뢰해야 하는 경우가 분명히 그 당시에 존재했다고 한다면 이건 정무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죠. 그렇죠. 정무적 판단이라는 것은 내가 민정수석으로서 이건 감찰을 하냐 하지 않느냐 수사를 하냐 하지 않느냐는 내 재량의 범위에 속한다. 이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지만 만약에 그 당시에 비위 사실이 명백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무적 판단이 아니고 법적 판단을 해야 하는 거예요. 법적 판단의 영역이다. 그래서 예. 정무적 책임이 아니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너나 그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이건 수사를 의뢰할 사안입니다. 그렇게 제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전화 많이 오니까 그냥 여기서 끝내자. 그렇게 하면 그건 직권남용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검찰은 뭐 직무유기보다는 직권남용을 검토해서 영장을 청구하려고 지금 고민 중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